지금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도 맞서야 되고 정원호 그렇죠. 후보와도 맞서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설 수 있는 이슈는 뭐냐? 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제 본투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측 불허 판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후보 간에 약간 이제 이 좁혀지는 그런 추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가장 궁금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 종원호 성동구청장을 후보로 이제 띄웠잖아요. 봐라,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원호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선거는 구도,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후보인데 구도에서 일단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바짝 쫓아가려면은 오세훈 후보가 이슈를 선점해야 되는데 이슈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의혹으로 이제 접근은 했었는데 그것도 뭐 미적미적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변곡점이 된 게 저는 GTX 그다음 이부터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서소문까지 연결되는 거 안전을 화두로 올려버린 것이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세게를 박았잖아요. 종로구 익선동에 딱 가고 서소문 관련해서 서울시를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유권자가 정원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 이 보여야 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원호와 이재명. 그러니까 현수막에 보시면 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름을 박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부각시키느냐 부각시키지 못하느냐가 이 선거의 승부처였는데 막판에 작동됐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 혼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노래도 나오잖아요. 외톨이야 외톨이야. 어떻게든 이 사선의 관록의 서울시장으로 뚫고 가야 되는데 네.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벽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서울시청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어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해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사전투표 시작 날 경찰이 서울시청에 서류도 이제 뒤지고 뭐 쓰레기통까지 탈탈 털어갔다고 네. 하는데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명분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죠. 안전을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수사를 하는 거는 이제 경찰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영향을 보면 영향이 없겠어요. 중도층에게는 영향을 줘요. 안전이라는 거. 네. 우리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세월호도 있고 삼풍백화점도 있고 성수대교는 또 다 서울이에요. 이태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이 뭐 선거에 개입했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오세훈 후보는 발끈하지만 그게 뭐 대통령이 뭐 처벌받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느 지역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대통령의 선거 승리다 아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서울입니다. 서울 지면 대통령은 다 지는 거예요. 서울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도 전력 투구를 하고 있고 결국 서울은 정원호 대 오세훈이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워낙 오세훈 후보로도 벅찬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선거의 최대 전략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 선거인데 오세훈 후보는 딱히 그럴 만한 이 재료를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선거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그 선거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차피 정원은 숨어 있었잖아요. 토론도 어제 밤 늦게 이제 겨우 이제 3대 토론으로 진행이 됐었고 사전투표를 예. 7시간 앞두고 마지막이자 처음인 TV 토론을 했고 예. 그건 TV 토론이 이런 정도 시점에 하면 그냥 진영 강화밖에 안 돼요. 그렇죠. 폭발적인 게 없어요. 결정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전략은 그랬어야 되죠. 쫓아가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원호를 비틀거리게 만들어서 정원호 후보가 본인의 의혹이 됐든 아니면은 서울의 전체적인 서울시정에 대해서 무지함이 됐든 무지가 됐든 그걸로 완전히 뻗어버리게 만들었어야 돼요. 정광석화 같이 싸움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호 후보의 의혹만 집요하게 공격을 했지 정원호 후보가 비틀거릴 만한 결정적인 건 없었어요. 치명적인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략상 오세훈 후보가
결정적인 변곡점,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칸쿤 미스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정원호 후보 관련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잘해왔는지는 모르지만 국제도시 서울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좀 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이 사실은 SNS 상에서 많이 공유가 됐었어요. 실제로 공약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버벅대는 그런 장면도 많았었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할 때 멈칫거리거나 핵심을 비껴나는 답변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깜냥이 안 된다. 예. 또는 서울을 맡기기에는 무조건 후보다라는 것이 예. 선거 초반에 부각이 됐어요. 그때 직격탄을 날려야죠. 그렇죠. 선거는 그런 겁니다. 예. 상대방이 완전히 마비되도록 그럴 때 상대방을 꺾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원호 후보도 빨리 전열을 정비하면서 어느 쪽으로 갔냐.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오히려 정청래 대표하고 손잡고 다니고 예. 그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선거 종반에 넘어가면서 본인이 상당히 앞서가면서도 수세에 몰리자 가장 결정적인 거 이 정원호 후보는 대통령 빙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수막에도 다 대통령 올리고 예. 사진도 대통령하고 찍은 거 올리고 영상도 그거 올리고 그다음에 GTX로 빠른 전환을 했죠. 안전을 부각시킨 거. 그것이 서울 시민 또 중도층들을 주제를 이슈를 빠르게 의혹에서 안전으로 오세훈 후보가 관련될 수 있는 의혹으로 이슈 전환을 신속하게 한 것이거든요. 물론 최종 결과는 예. 우리가 개표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한 장까지 다 봐야 정원호가 되겠습니다만 이기고 오세훈이 진다면 그게 원인일 수 있다. 원인인 거죠. 근데 저는 그 GTX 철근 이제 빼먹는 이제 부실 시공이죠. 이거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현장을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정원호 후보가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도 뭔가 현안을 회피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도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들어갔어야 되고 그때 또 오세훈 후보 쪽에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GTX가 교통대회를 원하잖아요.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확실하게 전환을 하고 거기서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에게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가 일단 공사를 중단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단을 하면 수도권 교통난이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보강공사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계속 부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장면이 특별시민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예. 최민식 배우가 그 영화에서 서울시장 역인데 나중에 그 영화의 말미에 보면은 대권을 도전하게 돼요.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당선되는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때도 초대형 싱크홀이 서울의 영화상에서 예. 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안전모로 쏘고 와서 그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예. 잠을 자면서 사고를 수습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첫 번째 이럴 때에 서울시정에 대한 이런 큰 도시의 지도자로서 보여야 될 태도는 첫 번째 사과입니다. 두 번째는 수습이에요. 세 번째는 반전입니다. 이 사태를 선거 끝날 때까지 저는 수습을 하겠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세훈이 하겠습니다. 그랬어야죠. 그랬더라면 오히려 반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사고에 대해서 와 호재다 하는 게 정원호 후보의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는 대통령의 이런 압수수색 같은 게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이게 역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는 못했다. GTS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몰랐다. 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든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GTX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구조물로 만들겠다. 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고 결국은 이 문제가 신속 개통을 바라는 경기도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조응천 후보나 양양자 후보하고 연대를 통해서도 그 프레임을 약간 전환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거기를 회피한 것처럼 비춰버렸단 말이잖아요. 그럼요. 국민의힘은 뭐 연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다중질환이라 각자 도생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불경도 연대하면 되는데 불경도 연대 안 하잖아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은 그런 사정이 아닙니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각자 도생으로 각계 전투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대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아니 연대 생각할 것 같으면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하고도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를 얼마나 했어야죠. 좋습니까? 그럼 네.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되면서 신속하게 선거를 오세훈 후보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저도 선거판에 40년 가까이 있으면 선거를 내 중심으로 가져와야 돼요. 네. 정원호 후보가 계속 밀리다가 나중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GTX 그걸 끄집어낸 사람은 정말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포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변곡점. 일단은
코끼리를 자기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그 코끼리를 계속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선거는 그래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긴 이유 뭔지 아세요? 카마라 해리스나 힐러리 싸울 때 모든 이슈를 자기한테로 가져와 버려요. 예. 트럼프의 전략은. 그러니까 선거는 내 쪽으로 가져와 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거를 내 쪽으로 가져와 버리면 그 선거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서울시청을 경찰이 압수수색한다? 제가 오세훈 후보면 저는 서울시청 앞에서 그냥 단식할 것 같아요. 선거운동 전면 중단하고. 박영한 앵커가 선거 나가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에요? 아니, 기본이죠. 기본이죠. 선거운동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소문에 가서 찬막을 쳐야 돼요. 그렇죠. 서선 침말 치고 나는 매일 여기서 선거 끝나는 날까지 숙식하겠다. 매일매일 안전을 챙기고 빨리 조속한 이 개통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전모를 쓰고 잘 때도 안전모를 쓰고 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은 오세훈의 것이다. 정원호 후보의 것이 아니다. 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선거 캠프에서 또 어떤 결정된 사항에 따라 오세훈 후보도 움직였겠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세훈 후보가 이제 유약한 이미지도 있고 본인이 누가 봐도 좀 결단력이 부족한 우유부단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게 정확히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선거 때는 정광석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전쟁이에요. 선거는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서울은 이제 결국 정원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 결론을 내렸는데 오세훈 후보가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전하는 것은 위기 속에 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전이 일단은 떠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안전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지금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도 맞서야 되고 정원호 그렇죠. 후보와도 맞서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설 수 있는 이슈는 뭐냐. 안전의 반대는 뭡니까? 안전의 반대는 불안이에요. 자, 이 서울시 4년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 안에 포함돼요. 서울시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면 정원호는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겸 서울시장이 됩니다. 그렇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 지금 GTX 서소문을 이야기합니다만 칸쿤 의혹, 여직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31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도 여종업은 의혹이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후보 누굽니까? 가장 안전하지 못한 후보 누굽니까? 개인 신상으로 언제라도 낙마 될 수도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 안전하지 못한 후보 누굽니까? 정원호입니다. 이런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정님한테 빨리 컨설팅을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싸요 생각보다. 예. 그런데 참 사람들은 그러니까 푼돈을 아껴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처음부터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이었고 정원 후보는 그 밑에 숨었잖아요. 그러면 정원호는 이재명 아바타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특검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정면으로 하고 거론을 했어야죠. 오세훈 후보가.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서울 부동산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는데 뭔 대책이 없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는 자신 있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뭐 전세가 폭등은 물론이고 이제 뭐 1년 안에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부동산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왜 이런 것도 공격을 안 지금 하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통령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국 부동산의 핵심은 서울입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무슨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선거기 때문에 뭐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 서울시 압수수색과 관건 개입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부동산 장악입니다. 그러면은 불안감이 생기죠. 불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야 투표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 강남 4구, 5구, 강동구, 광진구까지 마용성은 아닙니까? 한강벨트까지 성수까지 그런 거 사람들 보유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그런 접근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소로 향하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